다음은 양파 양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농가들, 양파 재배 농가들은 퇴비를 쓰시죠. 가장 기본적인 퇴비를 얼마나 잘 쓰느냐, 좋은 퇴비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양파 농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 보면은 먼저 질소인산 가리, 어떤 다량 원소와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이런 것들의 미량 원소와 다량 원소를 공급하는 양분의 공급 역할을 하는 것이 퇴비죠. 또한 퇴비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은 토양 입자와 결합해서 입단화를 만들죠. 입단화를 만들어서 토양 공급을 형성해서 보수성 및 통기성 그리고 이런 보비성을 가지고 토양의 어떤 물리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게 퇴비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은 토양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퇴비죠.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퇴비도 적정량의 퇴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삽입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한 더더군다나 미숙퇴비를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미숙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미숙퇴비가 완숙되는 과정 속에 암모니아 가스, 이런 가스들이 발생해서 뿌리를 가위하게 되고 뿌리가 죽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박은 미숙퇴비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했었을 때 충분하게 부숙이 될 수 있도록 정식 전 한두 달 전에 미리 넣어서 부숙 완숙 후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양 산도인데요. 그래서 내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pH 6.3에서 7.3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토양 pH가 4.5, 산성 토양이었을 때는 pH가 중성이었을 때 질소를 100으로 본다 한다면은 산성 토양에서는 30 정도로 비료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 개선을 위해 뿌리는 비료가 산성 토양에서는 70의 효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비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양파가 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불용화 상태로 되게 되고 비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 속에 들어있는 토양의 염분만 축적시키고 전혀 생육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식 후에 12월 달에 양파 잎 끝이 마른다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월동 전에 양파 잎 끝이 마르는 원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제초제에 의한 약해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pH가 맞지 않았었을 때 성육이 불량하기 때문에 잎 끝이 마르는 이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냄새나는 미숙퇴비를 사용했었을 때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잎 끝이 또 마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의 경우를 한다면은 토양 속에 들어있는 미세 곤충, 응애나 선충들이 뿌리를 가해했었을 때 이 끝이 또 마르기도 하죠. 먼저 제초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제초제 우리가 양파를 심고 나서 약 2주 정도 경과가 있었을 때 포기 전체가 고사되고 이 끝이 마르는 증상이 나온다 하면은 제초제에 의한 약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작물보험 지침서에 따르면은 과습한 상태에서는 사용을 금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특히 하우스 내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100% 약해 피해가 나죠. 또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할 때에는 충분히 제초제를 살포한 이후에 2, 3일 정도 가스가 나간 뒤에 닫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약해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약해인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인지 농가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나는 매년 제초제를 이런 거 써왔어도 이런 약해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딱 보면은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pH도 정상이고 충도 응이나 선충 같은 거 보이지 않지만은 12월 달, 1월 달 중에 이런 입금 마른 증상이 나온다 한다면은 제초제에 의한 약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제초제는 단제가 원칙입니다. 한 가지만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약재를 섞어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중에서도 스톰프와 한사리 같은 경우에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썼을 때 약해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울이나 노고지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었을 때 이 빗물에 의해서 제초제 성분이 튀어 올라와서 잎 중간 부위에 묻게 되면은 잎 중간 부위가 노랗게 하얗게 이렇게 탈색되는 듯한 이런 증상을 더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경우이든지 아니면 두세 가지 약재를 섞어서 썼을 경우에는 제초제의 약해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양파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 과식이나 육식, 너무 많은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농경지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은 각종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보면은요, 질소 인산 가리, 단비 형태로 봤었을 때 총 우리가 24kg, 7.7kg, 칼리는 뭐 16.2kg 정도를 정량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복합비료를 사용하시죠. 21다시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기당 2포씩 이렇게 넣으시죠. 원래 정량은 뭐 마지기당 300평에 2포 정도가 정량인데 200평 마지기당 뭐 2포씩 넣으시고요. 마늘 양파 전원 비료도 우리가 300평에 73kg에서 75kg쯤 넣게끔 되어 있는데 농가 여러분께서는 뭐 마지기당 4포 정도 이렇게 넣으십니다.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들을 투입한다는 것이죠. 근데 웃거름 경우를 봐서도 보면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뿌리시죠, 농가분들은. 네. 마지기당 뭐 요소 한 포씩 NK비로 과도하게 뿌립니다. 정량은 1차 웃거름 같은 경우에는 요소 18kg, 300평에 18kg가 정량입니다. 근데 200평에 한 포씩 뿌리기도 하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자주 뿌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제비를 많이 사용했었을 때에는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병해충이 발생하게 되고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병해충이 일어지고 염류가 집적되기 때문에 염류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양파의 저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거름은 뭐 중반생종 경우에 있어서는 생육 재생기가 2월 상순경입니다만 2월 상순에 한 번, 3월 중순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로 나눠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웃거름 요소로 줬었을 경우 요소 염화가리로 줬었을 경우에는 요소 18kg가 정량이죠. 18kg를 주시는데 요소 18kg 염화가리 뭐 8kg 정도를 1차, 2차를 주시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3번에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같은 양을요. 세번을 줬었을 때도 또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액비는 우리가 제때 비료를 묶어놓으면 줄 수 없었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제때 주지 못했을 때 비료의 손실을 막고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녹여서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NK 비료나 아니면은 요소 염화가리 줬을 때는 요소 염화가리 단비로 줬었을 경우에는 요소 18kg, 염화가리 8kg를 물에 녹여서 300평당 물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를 액비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비로 줬었을 경우에는 고형질 비료로 주는 것에 비해서 수확량이 조금 더 높았다. 부패율이 낮았다. 비료의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거름을 주실 때는 NK 비료로 주시는 것이 좋고요. 편하게요. 만약에 단비로 요소와 가리를 준다 하신다면은 반드시 가리를 혼합해 줄 것을 권장하죠. 가리질 비료는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요. 양파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한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염화가리, 황산가리나 염화가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가리질 비료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완효성 비료 많이들 사용하시죠. 완효성 비료의 비료는 약 60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 21다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일이 못 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전 생육기에 4월 이전 3월까지 고른 양분 공급이 이루어져야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는 비료의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 생육기에 걸쳐서 고른 양분 공급을 해서 고품질의 양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비료의 이용 효율이 높다는 것이 완효성 비료의 특징이고요. 또한 이렇게 생력화가 가능하다. 뿌리는 노동 비용이 덜 적게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은 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한번 주고 나면은 약 3월경에는 비료 지속 기간이 약 60일 정도가 짧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추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월 정도의 추비를 한번 줬었을 때 수량이 증가된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파 정식하기 전에 대비 비료, 석회 섭취하시고요. 입재 처리하시고 경운한 다음에 고른 깊게 해서 이렇게 정식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하는 시기는 너무 빨리 했었을 때는 뭐 이렇게 생육이 과다하게 자라게 돼서 추대나 분구의 위험이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늦을 경우에는 동해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기는 평균 기온이 4도,
4도라면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최저 온도가 4도씨 정도입니다. 그래서 4도가 되기 전에 뿌리가 활착될 수 있는 기간인 25일, 30일 전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5일 정도까지가 적기가 되겠죠. 미호의 두께는 볼펜 하나 더의 두께고 익묘 기간은 45일 정도다. 다음에 멀칭 비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멀칭 비닐을 하는 이유는 평균 지온,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멀칭 비닐을 하죠. 또한 수분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멀칭 비닐을 사용하십니다. 뭐 흑색 비닐은 약 30% 정도 농가들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백색 비닐은 뭐 한 60% 정도, 나머지 녹색 비닐은 흑색과 투명의 중간 형태인 녹색 비닐은 약 10% 농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잡초 방제를 하기 위해서 흑색 비닐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평균 지온을 보게 된다면은 흑색 비닐은 1.3도, 백색 투명 비닐은 2.1도 정도로 12월 달에 0.8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1월 달에는 1.4도 정도, 투명 비닐이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곧 겨울철에도 양파는 뿌리가 생장하기 때문에 양파 생장에는 백색 비닐, 투명 비닐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멀칭 했었을 때하고 투명 비닐 쓰였었을 때 수분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보유 능력은 훨씬 더 멀칭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주를 보게 된다면은 흑색 비닐은 10월 30일 적기에 정식 했었을 경우에는 흑색 비닐은 뭐 2개 정도 결주가 나온다면은 투명 비닐은 1개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주가 흑색이 더 많다. 늦게 심었을 경우에 11월 21일 경에 늦게 심었을 경우에는 흑색이 2개 정도 이렇게 많죠. 결주가. 늦게 심을수록 백색 비닐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도 때문에요. 그래서 무멀칭하고 흑색하고 투명하고 이게 수량 밑에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투명 비닐을 사용했었을 때 수량이 높지만 흑색과 비교했었을 때는 뭐 한 800kg 정도, 600kg 정도 이렇게 700kg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700kg 정도의 수량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잡초 때문에 안 되겠다 한다면 흑색 비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심는 깊이입니다. 심는 깊이는 가능한 한 얕게 심을수록 대구의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얇게 심으면 수확량이 높아지고 깊게 심을수록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대구의 비율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늦게 심었을 경우 11월, 12월 달에 심었을 경우는 좀 깊게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을 때는 가급적 수직으로 심어야 되죠. 그래서 호미로 이렇게 양파를 심었을 때는 호미를 빼면서 옆으로 뉘어서 심고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심고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초기 활착이 늦어지고 뿌리 내림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많아서 양파를 심을 때는 반드시 수직으로 심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양파 수분 관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오풍시부라고 해서 5일에 한 번 정도는 바람이 불어주고 10일에 한 번 정도는 비가 와줘야 양파 농사를 온전하게 잘 지을 수가 있다라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구가 비대하기 시작하는 4월달, 5월달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가 10일 정도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가 이루어져야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었을 때 과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관수 종료 시기에 따른 불폐율인데요. 우리가 양파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이후에도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파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구가 비대하기 시작하는 개시 후까지 도복 전까지 관수했었을 경우하고 구가 비대하기 시작하는 4월 중순까지 관수했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8월 하순경에 갔었을 경우 부패율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주는 시기를 빨리 종료할수록 양파 부패율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파 잎이 쓰러지기 시작한다. 양파 수확 전 약 2주, 3주 전에는 물 주기를 완료해야 저장 과정 중에 부패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분들은 양파 잎이 쓰러진 뒤에도 하루에 300kg씩 이렇게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시죠. 스페 모든 병의 원인이 과습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습해로 인해서 뿌리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염류 장애인데요.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배수로가 제대로 선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닐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염분들이 쉽게 내려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염분이 올라오게 되고 뿌리를 직접적으로 가해해서 잎끝이 마르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염류가 집적되었을 경우에는 토양 검증을 해서요, 염농도가 2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작물을 바꿔주거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염류를 떨어뜨리는 이런 약재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염닥터 이런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약재를 이용해서 염농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생리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추대입니다. 그래서 양파 추대는 5 내지 10% 정도 이렇게 발생했었을 경우 그의 양파 농사는 풍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추대는 뭐 이렇게 그만큼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파 생육이 좋다라는 의미겠죠. 추대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묘를 심었을 경우 너무 큰 묘, 0.9cm 이상 이런 큰 묘를 심었을 경우에 나오게 되고, 또한 월동 후에 2월 달에 줄기의 직경이 1cm 이상 이렇게 커지게 됐었을 때 3월 상순경에 갑작스러운 저온, 10도 이하의 저온이 약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지속되었을 경우 추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추대는 그래서 너무 큰 묘를 심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대의 모습입니다. 추대가 저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분구는 초겨울에 온도가 높았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겨울에 11월, 12월 달에 온도가 높으면은 그 다음에 분구가 좀 많은 경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묘를 심었었을 때, 너무 큰 묘를 심었었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었었을 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인지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시고요. 분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구는 내분구, 외분구 이렇게 나눠지고요. 다음은 이제 변형구입니다. 변형구는 양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양파를 변형구라 하죠. 그래서 구가 굵어지는 시기 4월 달에 지속적으로 질소질 비료를 줄 경우에 양파 내부에서 속껍질이 비전성적으로 이렇게 생장하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대포라고 하죠. 만색 양파를 뽑아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말라 있고 뽑으면 길쭉하게 대포 모양으로 나오는 양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변형구인데요. 4월 달에 한동안 생육이 좋았다가 4월 달에 물을 주지 않거나 구가 커지는 시기에 가뭄이 왔었을 때, 온도가 높았었을 때 만색 양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가 전선적으로 옆으로 비대하지 못하고 대포 모양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달, 5월달에는 물주기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질소질 비료는 변형구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파 열구죠. 그래서 한동안에 건조했다가 갑작스럽게 물을 주거나 집중호우가 내렸었을 경우, 질소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줄 경우 안 속잎이 비육해지는 것과 비교해서 겉잎이 이게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겉잎이 찢어지는 것이 이제 열구죠. 그래서 조생 양파를 늦게 수확했었을 경우, 조생 양파는 잎이 약 70 내지 80% 정도 쓰러졌을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늦게 수확하면 할수록 이 열구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청립 및 구비대 지연인데요. 청립이라는 것은 파란 상토로 서 있는 것이 청립이죠. 그래서 구도 비대가 되지 않는 것, 영양생전만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늦은 비료, 늦비료를 줬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는 3월 말까지는 완료하시고 웃비료는 3월 말까지 완료하시고 4월에는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영양제를 주실 분들은 주시되 질소질 비료는 가급적 지양하시고요. 영양제도 미량원소 중심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3월 말까지 완료해야 추대, 분구, 그리고 청립, 그리고 어떤 열구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릿발 피해죠. 그래서 너무 과습하게 토양을 관리하면은 토양이 이제 어느 과정에서 겨울철에 월동기에 부풀어 오르면서 양파가 토해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늦게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